먼저 원더풀 K리그는 지난 11라운드 짚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중위권의 대혼전이었죠? 네, 선두 전북 그리고 하위에 처져 있는 부산 대전을 제외하고 그 중간에 껴있는 팀들 간의 어떤 그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3위 제주부터 10위 광주까지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한두 경기면은 아예 순위가 아주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팀 하면은 바로 지키는 자, 제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주가 현재 캐리어 클래식 3위이긴 한데 2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계단이 좀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유 중에 하나는 원정 경기에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지난 K리그 11라운드에서도 수원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수원이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고전을 했지만 염기훈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제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염기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수원을 구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원의 영웅으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원은 1위 전북을 쫓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상태가 됐습니다.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까랑가와 오반석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은 불운이 좀 따랐어요. 전반 초반에 정용총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 종료 한 6분 정도를 남겨놓고 박수창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원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나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은 홈에서의 승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정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원정에서의 성적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2015 시즌에는 2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원정이 야속해라는 얘기가 그냥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네. 제주는 전통적으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2013, 2014 시즌을 봐도 14승 14무 16패 47.7%밖에 되지 않는 원정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이번 시즌에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특히나 여름이 되면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항상 제주는 한 5월 전까지는 3, 4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름만 지나면은 막 5, 6위권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겨우겨우 한 4위권 안에, 5위권 안에 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약점, 단점을 극복해야 되는 제주지만 지금 몇 년째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네. 특히나 올 시즌에는 조성환 감독이 이런 식의 패턴을 또다시 한번 연출하지 않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 초반에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하위권으로 전망이 됐던 두 팀이죠. 바로 성남과 인천인데 이 두 팀의 기세가 요즘 상당합니다. 네, 성남과 울산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성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울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네, 바닥을 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하를 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지하 3층에 있거든요. 3연패를 네. 당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내용도 성남은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울산의 장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경기였었죠. 정선호 선수가 수비형 미들로 나와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득점까지 성공을 하고 저게 까치 셀러브레이션이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셀러브레이션을 해주면서 관중들을 굉장히 흡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정선호 선수의 득점 장면을 보면 김승규 선수의 선방, 움직임도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왼발 오른발 발등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으로 성남의 승리를 도와줬고요. 경기 내용 면에서도 상대를 압도한 성남이었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을 더욱더 크게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인천도 최근 기세가 무섭죠. 인천이 지난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에서 부산 원정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초반에 요니치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니치 선수와 골키퍼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자책골을 기록하게 되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인천이 늑대 축구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천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김진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짜릿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K리그 클래식에서 3연승, FA컵 포함하면 4연승을 달리게 되는 인천이고요. 그리고 K리그 클래식 7경기에서 3승 3무로 무패 기록도 7경기로 늘려갔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중에 이천 선수를 만나보고 왔는데 네. 이천 선수가 페널티킥 찼을 때 어땠느냐?
그랬더니만 아무 생각 없었고 차는 그 순간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고 지금 기세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인천이 100% 모습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케빈마저 터지면 우리는 진짜 무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이 다음 경기가 전북인데 전북까지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세가 상당한 성남과 인천처럼 이 서울도 시즌 중반에 돌입하면서 리그 순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박주영 선수의 필드골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인상적이었고 TBS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장면이 아닐 수가 네. 없겠습니다. 자, 장면을 보시면 박지원 선수의 득점 장면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았었고요. 수비수가 앞에서 정확한 태클로서 박지원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는데 운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수비수 맞고 떨어진 볼이 튀어나와서 나온 볼이 박지원 선수가 딱 슈팅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박주영 선수의 득점 장면을 폄하할 수는 없겠죠. 네. 수비수 맞고 나온 볼을 재차 침착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박주영 선수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고요. 슈팅 타이밍, 수비가 잘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흘러나온 볼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필드골을 기록했고 이런 골은 공격수에게는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라운드 박주영 선수의 어떤 활약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했던 포항과 광주는 아쉽게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네, 포항과 광주의 경기도 공격 축구의 맞대결로 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네. 결국은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포항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결국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게 됐죠. 반면에 광주 입장에서는 홈에서 포항을 상대했기 때문에 네. 대어를 낚을 수 있는 분위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파비오라든가 김원환 선수를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도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중위권의 승점 1, 2점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이에 이 팀들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팀이 있죠. 바로 전북입니다. 네. 전북과 대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대전이 대어를 잡을 뻔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전북이 쉽지 않았죠. 먼저 득점한 쪽은 대전이었습니다. 상대 실수를 틈타서 아드리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전북이 이 골의 발끈에서 이동국 선수의 득점이 바로 나와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뭐 대전으로서는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상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역전패를 하고만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 네. 이 경기 후에 대전의 조진호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조진호 감독 대신 수석 네. 코치가 일시적으로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네. 대전을 이끌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